네, 요즘 졸업 시즌이 한창입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 입학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인 부모님들 학자금 고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장학금 그리고 그랜트, 또 연방정부의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등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잘 아시는 한인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어드미션 인베스터스의 진아킴 대표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1년 중에 요즘이 한가한 시기입니까? 좀 바쁜 시기입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1년 중에 지금 5월은 좀 한가한 편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가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한가한 5월에는 다음 이제 올 가을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그 대학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될지 연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학교 입학 트렌드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갈수록 대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워졌고 또 뭐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들어오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또 높은 그 GPA를 유치하고 높은 성적을 받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뭐 이번에 또 스캔들도 생기고 뭐 이래서 부정입학, 부정입학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저희가 정말 중요한 그 엘리먼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연구를 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학교는 결정이 거의 다 됐을 겁니다. 네네. 자, 다음 달 혹은 다음 달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등록금, 학자금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합격을 한 학생들이 이미 이제 그 어워드 패키지 다 나왔죠. 그 안에 뭐 그랜트 또 스칼러십 또 이제 그 부모님이 부담해야 되는 가족 분담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랜트나 스칼러십으로 필요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그 니드를 다 채워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 돈을 충당을 해야 되지. 이제 부모님들이 다행히 돈이 또 엑스트라 머니가 있어서 뭐 그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모르지만 안 그렇다면 이제 뭐 학생 론을 한다든가 또 뭐 부모님 론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그 뭐 자산을 어떻게 정리를 한다든가 뭐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랜트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저희들이 펩사, 뭐 팝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펩사가? 펩사는 이제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학생들에게 그 무료로 돈을 주기도 하고 약자가 뭡니까? 약자가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ederal Student Aid. 그러니까 연방 학자금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학자금에는 종류가 사실은 많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펩사가 학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펩사는 학장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어떤 서류 신청서, 파일, 신청서고요.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학자금에는 무상 보조와 또 유상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보조를 많이 받는 게 좋죠. 왜냐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까. 학자금이다. 그래서 무상 보조는 이제 그랜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칼러십이라는 게 있는데 스칼러십은 이제 메리트 베이스드 스칼러십을 받는 건데 그걸 받는 게 뭐 쉽지는 않고요. 특히 탑 명문대들은 이 메리트 베이스드 스칼러십은 없다. 우리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웹사이트에 아예 명시를 해 놓습니다. 그렇죠. 다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랜트에는 이제 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랜트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돈이다. 그랜트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이제 펠 그랜트라고 연방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돈이 있고요. 또 이제 각 주마다 스테이트에서 주는 그랜트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제 캘 그랜트라는 걸 주죠. 그래서 이제 캘 그랜트에도 또 종류가 있어요. 캘 그랜트 A, 캘 그랜트 B, 캘 그랜트 C 이렇게 있어서 그 GPA에 맞게 아카데믹에 관련된 서브젝트에서
이렇게 GPA를 계산을 해서 그 GPA가 3.0 이상이면 받을 자격이 되는 게 cal grant A. 그리고 GPA가 2.0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그랜트는 cal grant B.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명시가 되어 있고요. cal grant 외에 또 한 가지 그랜트는 university grant라고. 어떤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대학에서 주는 보조를 맞춰주는. 그 예를 들면 여기 캘리포니아 학생이 뉴욕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뉴욕은 캘리포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cal grant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학생은 거기는 가고 싶은데 돈은 매치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매치시켜주기 위해서 university grant를 매치를 해서 학생이 돈이 없이 공부를 못하는 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자, 이런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도 많은데 가장 기본되는 준비 과정은 FAFSA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죠. 작성이 어렵습니까? FAFSA 신청은 작성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부모님들이 FAFSA 신청서를 작성을 하라고 하면 겁부터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떤 학부모는 FAFSA.com에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government 사이트인데 .com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FAFSA.gov 들어가서 자기 학생의 아이디 만들고 페더럴 아이디 만들고 또 부모님 중에 한 분의 페더럴 아이디를 만들고 해서 이제 두 분이 한 두 명의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는데 그 문항도 뭐 90몇 문항이 되고 또 그 뭐 굉장히 뭐 재산이 많다거나 뭐 세컨 하우스가 있고 또 뭐 CD가 많이 있고 막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또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W2로 월급을 받고 이런 분들은 FAFSA에 이 국세청하고 IRS하고 이렇게 연결이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돼 있어서 자기 그 소셜 넘버에 그 W2에 폼을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수입이.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게 잘못 기입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돈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자동으로 또 DRT라고 하죠. 그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실수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혼자서도 하고 또 요즘은 커뮤니티에 또 그 무료로 비영리 단체가 많죠. 비영리 단체가 많아서 그 FAFSA 작성을 도와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합니다. FAFSA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FAFSA를 기본으로 학교, 연방정부, 주정부가 기본적으로 장학금 줄지 안 줄지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AFSA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하면 이제 FAFSA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립 대학들은 또 CSS 프로파일이라는 CSS. 그 프로파일이라는 거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파이낸셜 그 리소스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을 해보고 또 어떻게 얼만큼 돈을 그 니드에 맞춰줘야 될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이낸셜 리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우리 한인 학부모님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타운에도 많은 학자금 프로그램이 많은데 잘 이용을 못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 타운에요. 타운에도 그렇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제 큰 이 회사들이나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 에세이를 받는다거나 그 신청서가 있죠. 그 신청을 받아서 학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 이 장학금을 받으면 학생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의 몇 %는 또 이제 그 학자금으로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잘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준비해야 될 당장 해당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과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올 가을에 그 지원서를 내야 되는 학생은 이제 Class of 2020, 그러니까 내년 가을 학기에 가는 학생들이 이제 올 가을에 원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올 가을에 원서를 내는 학생들은 만약에 그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그렇죠.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10월 1일부터 이제 FAFSA를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을 하는데 특히 이제 얼리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빨리 서둘러야 되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 텍스 보고 한 것, 또 파일링 한 것, 또 이제 뭐 자산 관리도 지금 뭐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올해 지원하는 학생은 FAFSA가 텍스 보고가
2년 전 그러니까 내년에 2020년에 가니까 2018년 거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필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올해 하는 학생은 이미 2018년이 지나갔지만 만약에 2년 후에 하는 학생들은 지금 올해 텍스트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네,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뭐 9학년부터 예전에는 뭐 10학년, 11학년 때 뭐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9학년만 돼도 부모님들이 미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평소에 하면서 이런 얘기는 꼭 우리 한인 부모님들 하고 싶다.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뭐든지 뭐 학자금뿐만이 아니고요. 대학에 가는 것도 그렇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늘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그 세미나나 이런 데도 좀 많이 다녀보시고 또 부모님이 알아야 진짜 자녀가 성공한다는 그런 뭐 슬로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바쁘고 또 그 성적 따라가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뭐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학생들이 뭐 아카데미컬리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학자금만큼은 부모님의 자산으로 부모님의 인컴으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아봐야 돼요. 부모님이 미리미리 알아서 웹사이트도 찾아보고 또 이런 전문가도 만나보고 또 세미나도 찾아가보고 이런 방송도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드미스 인베스터즈의 진학임 대표였습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금 제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많이 알아보고 많이 요청하고 또 많이 준비하는 만큼 학자금 마련은 더 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섣부르게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면 학자금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